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이윤길이라고 합니다. 어, 비정형 건축 모델의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의 고도화를 위한 적응형 복사력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제목으로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건축 분야에 대한 연구입니다. 건축 분야 연구지만 응용 분야로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건축가에게 보다 유용한 그 건축 시스템을, 건축 도구를 제공하는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연구라고,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조형 예술과 좀 다른 것은, 공학 분야로 다른 것은 건축을 사용하는 인간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그중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그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느냐 아니냐, 이게 되겠죠. 그래서 휴먼 팩터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어떤 평가 기준이 되게 중요시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간한 행동 시뮬레이션입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그러니까 사람 형상의 지능화된 에이전트가 디자인된 공간을 유형화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건축가가 그 디자인된 공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의 일환으로서 개발된 것이 본 기술입니다. 특별히 여기 비정형 건축 모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어, 건축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보여지는 건축 형태가 뭐냐면 비정형 형태. 비정형이라고 그러면 정형이 뭔지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정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화가 되면서 가장 효율화되는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박스 형태의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들을 우리가 뭐 정형 건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좀 반한 곡선 형태의 유기체계적인 형태의 건축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비정형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행동 시뮬레이션 할 것이냐, 또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본 연구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건축 공간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실험적인 수준에서 시도가 됐는데, 근래 와서는 굉장히 그게 뭐 보편화됐습니다. 뭐 DDP나 뭐 갤럭시 소, 중국의 건물이고요. 카타라에 있는 내셔널 뮤지엄 보시면 이런 어, 이런 비정형 형태의 건물 통화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또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경제적 이익을 또 높이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비정형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배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건축가들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향은 뭐냐면, 비정형을 되면 경향하고 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복잡화되고 대형화된다는 얘기죠. 그죠? 건축물이 단순히 작고 어떤 단일의 목적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규모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공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큰 규모, 큰 공간을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에 오히려 더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넓으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넓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행동 시뮬레이션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왜 10층 이상의 뭐 지하 공간 연결된 어떤 공간들은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한다, 이런 규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점점점 각광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축물을 만들어지면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건설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검토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어떤 분야별로 좀 익숙한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포던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포던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물체, 지금 이 그림은 재밌는 어떤 부시맨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콜라병에 하나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리고 어포던스라는 어떤 컨셉에 대해서 행동 유발 가능성이죠. 깁슨이 얘기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영화인데요. 건축물은 어떤 어포던스를 갖고 있느냐,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는 건 알죠. 왜? 결국 물리 공간이 사용자 행동을 규정하니까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행하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조금 미미하게 어떤 독소의 분야, 예를 들어 스페이스 인덱스냐 이런 분야 쪽에서만 많이 이루어지고, 공간을 전반적으로 또 검토하는 별로 이렇게 그런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포던스라는 것에 굉장히 눈을 뜬 기술들은 어디냐면요, 로봇 같은 거예요. 로봇이나 지능형 에이전트, 로봇팔, 로봇 주행,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먼저 이 어포던스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로봇이 어떤 물체를 잡는 거고요, 그런 거고, 도시를 주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이어리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결국은 로봇이나 어떤 에이전트들이 자율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해를 통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 유발 가능성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추출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시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릇이라든가 물병 같은 걸 잡는 기술들은 이미 나왔고요. 다만 공간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그 상황을 대상으로 어퍼런스를 추출하는 방법은 되게 미미한 방법, 단순히 길찾기 정도를 목표로 하는 방법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겠고요. 건축가는 로봇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비스를 위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어떤 어퍼런스의 추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건축 디자인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어떤 사용자 행동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건축가가 예측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로봇 같은 경우는 내가 목표로 한 서비스를 만족시키면 되겠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 당연한 행동들을 에이전트들이 보여줘야지 시뮬레이션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보다 건축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퍼런스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추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을 이용한 어퍼런스 추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어퍼런스 디텍션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건축 분야는 부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 마지막인데, 이제 사전 연구를 통해서 이거의 가능성을 좀 저희 검토했는데, 그 비정형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 제가 많이 검토한 바고요. 사전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어포던스를 비정형 공간에서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고도할 수 있냐를 고민했을 때, 이 복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복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림에 비정형, 이런 비정형 형태의 어떤 디자인을 했다 치면, 이것을 자그마한 어떤 단위 복셀이죠. 단위 복셀, 육면체의 단위 복셀로서 이거를 분할시키는 거죠. 분할시키고 그 단위 복셀의 속성을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은 바닥, 평평한 거고, 노란색은 뭔가 꺾이는 부분이겠고요. 빨간색은 좀 세워진 부분,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단순하게 이건 이제 프로타입 였으니까 해봤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꺾인 부분, 예를 들어서 앉을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찾아낼 수 있었다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냥 복사를 규정 형태의 어떤 그 서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 에이전트를 알 수 없는데, 복사를 시켜서 정보를 어떻게 돼요? 타입을 주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행동을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복셀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 크니까 또 어떻게 볼까, 의미 설정이 쉽지 않겠죠. 복셀이 작고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그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복세의 의미 지정이 가능할 텐데, 복세가 크니까 어떤 곡면의 그 다양한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충분히 부여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그 에이전트 행동도 한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연구는 이런 복사를 통해서 뭔가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고요. 국면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또 다양한 자율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좀 기초연구적인 성격이겠죠. 그래서 본 연구는 좀 차별점은 뭐냐면, 건축 공간을 대상한다는 게 일단 차별점입니다. 로봇 같은 그 로봇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서비스를 사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길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리고 또 perceived action possibility 해가지고 어떤 공간 내재적인, 이건 또 복잡한 얘기지만 그것들 같은 어떤 사용자 행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까지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프로타입을 개발하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답티브 복셀라이제이션 이렇게 그냥 명명했는데요. 뭐 적응형 복세라고 그냥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 어디에 적용하냐 보면 곡면의 형태에 적용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복세를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컴퓨터 퍼포먼스가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더 세밀하게 복세화시키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컴퓨터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또 다양한 국면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겠고요. 그래서 저 아래 그 그림을 보시겠으면, 그 위에 그림은 지금 보면 일률적인 어떤 형태로 복세를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아래 그림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 복세를 부분적으로 세분화시키는 방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중간 과정들은 뭐 시간 계산 좀 생략하겠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라이노라는 툴에서 비정의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한, 모델링한 겁니다. 이 모델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그래스호퍼라는 이 툴이거든요. 그래스호퍼라는 툴인데, 요거는 이런 또 평점 블럭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악토미지라는 블럭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여기다 입력시켜서 이 블럭 연결시키면 악토비즈에서 실행이 되는, 악토비즈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플러그 형태에 대한 모듈이 개발된 모듈이 실행되면서, 지금 이 유니티라는 어떤 게임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가상 공간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터페이스 통해서 복셀레이션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요 악토비전 프로그램은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복셀레이션이 진행되는 거겠죠. 보시면,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형태,
기존에 개발된 형태로 복사가 진행된다면 본 개발된 툴로 보면 세분된 복사가 진행되죠. 전체를 다 보시면 복사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복사를 세분화 대상을 페이스를 먼저 추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곡면이 많고 꺾인 데가 많은 부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돼요? 복사를 하고 설정된 어떤 치수에 대해서 세분화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대신 복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냐? 지금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 빨간색이 이제 벽이고 이 노란색 꺾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복사의 방법은 그냥 노란 꺾인 부분에 설석 앉은 정도의 어떤 사용자 행동 가능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한 2분할 정도 된다 치면, 그죠? 보시면 윗부분 꺾인 데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잡고 설 수 있는 정도의 복사라가 가능합니다. 그 의미 전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꺾인 부분 상당한 손을 잡고 이 꺾인 부분을 발로 딛고 설 정도의 행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를 더 세분화되는데 하게 된다면 중간에 있는 꺾인 부분에 발을 올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아까는 맨 더 윗부분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더 아랫부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생유발이 가능성을 추출할 수 있겠죠. 즉 복사의 세분화를 통해서 다양한 행동이 더 추출되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과정에서 설계자가 내가 디자인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다양한 반응 행동을 통해서 본 공간에 갖고 있는 휴먼 팩터에 관련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런 결국은 이러한 다 도식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건 이전 연구에서 했던 어떤 그 행동 정보의 추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세분화 복사, 어댑티브 정의형 복사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위한 어떤 기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겠고요. 또 향후에 이후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겠죠. 결론 말씀드리면 결국은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및 건축공간에 대한 정교한 인간의 행동 시뮬레이션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고요. 그래서 복사를 이용한 고도화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 적응형 복셀이라는 개념으로 이용했고요. 복셀을 세분화하고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고, 그다음에 결국 개발된 내용을 통해서 도식화된 형태로 가능하구나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비정형 공간의 어떤 보다 정교한, 고도화된 다양한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아직 초기 단계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일단은 복셀에 대한 대응행적에 대한 성격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인문사학적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분된 복셀이 있을 때 에이전트가 정말 적절히 대응하느냐 대응행동에 대한 기술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계속 그걸 또 할 수 없고 또 특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현재 실제 공간과 유사한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연구하는 또 연구가 또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